안녕하세요. 한국경제TV의 대표 파트너 신한식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로봇주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최근에 로봇주 대장인 로보틱스가 유상증자 발표를 했죠. 네, 그거 관련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보티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요 밑에 더보기란에 파리바게트 모바일 상품권 응모하기 이벤트가 진행 중이니까요. 클릭한 이후에 응모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유상증자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유상증자. 되게 쉬워요. 유상증자. 말 그대로 유상증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상증자 반대는 무상증자죠. 무상증자는 뭐야? 그냥 주는 거예요. 주식을 그냥 준다. 무료로.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급등하고, 유상증자는 주식수를 늘리는 거잖아요. 네.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운영자금이 될 수 있고 설비 투자가 될 수 있고 지금 현재 시세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수를 늘리는 거예요. 이거는 돈을 냈고 늘리는 거고, 이거는 그냥 무료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한 주가 있다가 무상자가 뭐 됐다 그러면 한 주가 두 주가 되니까 당연히 급등하는 거고, 유상증자는 어떤 A라는 기업이 전체 주식수가 100주예요. 근데 주식수가 늘어나요. 그 기존에 전체 주식을 갖고 있던 주주들의 주가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유상증자는 악재입니다. 유상증자에도 이제 뭐 주주 배정이 있고 일반 공모 있고 제3자 유상증자가 있는데 이것만 알고 계세요. 제3자 유상증자는 특정 기관, 개인, 기업, M&A를 하기 위해서 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상증자했어요, 유상증자 나왔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요? 주가 급락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3자 유상증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거의 뭐 움직이지 않습니다. 뭐 급락하거나 급등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냥 제3자 유상증자 나왔구나.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뭐 주주 배정이 있고 일반 공모 있어요. 주주 배정은 뭐예요? 먼저 이제 유상증자 금액을 결정한 다음에 주주들한테 우선권을 배정하는 게 주주 배정입니다. 일반 공모는 어떻게죠? 일반 투자자. 내가 이제 이 로버티즈의 주주가 아니더라도 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주주 배정을 하고 나서 실권주. 그러니까 이게 유상증자 예를 들어서 유상증자를 1,000억을 했다. 근데 700억의 기존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했어요. 그럼 300억 남잖아요. 그거를 이제 일반 공모에 붙입니다. 네. 뭐 이런 정도만 좀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유상증자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악재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뭐 로보티즈가 그죠? 로보티즈가 지금 유상증자 1,000억 규모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유상증자는 주주 배정 1,000억 규모입니다. 이 1,000억을 어디다 쓸 거냐? 1,000억을 일단은 로봇 핵심 기술 고도화에 쓰겠다. 그 다음에 글로벌 시장 진출, 생산 라인 확장.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돈 쓰는 거는 뭐 회사가 자금이 없기 때문에 뭐 로봇 핵심 기술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제 두 번째 유상증자를 발표한 이후에 주가 흐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별표가 5개예요. 후에 주가 흐름을 볼게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한번 하세요. 100% 이게 유상증자 하고 나서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닌데 거의 대부분 제 경험으로는 한 70% 정도입니다. 확률 한 70%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 어떻게 된다?
자,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이게 차트에 따라 좀 달라요. 고가권에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차트가 고가권에 있을 때, 저점에서 이제 30% 40% 올라왔을 때 유상증자 하게 되면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닥권에서 유상증자를 하면 단기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유상증자를 했던 주식들을 한번 샘플로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삼성 SDI가 유상증자 발표했어요. 여기입니다, 여기. 네, 그 바닥권이죠. 역배열에 있고 요 급락했다가 기술적 반등 나옵니다. 그죠? 21선까지. 지금 삼성 SDI 주가는 어떻게 됐죠? 보세요. 삼성 SDI는 봐봐요. 증자가 아마 이제 여기서예요.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횡바닥 결국 올라가죠. 이렇게 바닥에 있을 적에는 유상증자 해도 끌고 가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엔 테크놀로지예요. 여기 이제 유상증자 이제 실질적으로 뭐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가 유상증자 한다는 건 아니고 이제 유상증자 참여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 급락했어요. 그죠? 하루, 이틀, 3일 반등 나오죠.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유상증자 발표가 되고 나서 이틀 후 저점 형성하고 기술적 반등 나와요. 짧게. 네. 자, 그 다음에 또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노스페이스입니다. 이노스페이스는 이날 나왔죠. 유상증자 거의 하한가 같죠. 그러니까 유상증자가 나온 날 만약에 하한가가 가면 다음 날 개파락할 거잖아요. 그때 사면 돼요. 단기 반등 나오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주식들이 최근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보세요. 증자 아마 이제 증자를 여기서 했나 하여튼 그래요. 고가권이긴 하지만 이제 올라갔다 빠져요. 그러니까 유상증자가 나타나면 유상증자 발표를 하면 이틀이나 3일 있다가 주가는 저점을 형성하고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네. 또 뭐가 있나요? 에코프로가 있었죠. 에코프로. 에코프로 유상증자. 에코프로 유상증자 있었는데 하여튼 뭐 요 어디인 거예요? 여기 어디일 건데. 네. 유상증자가 이제 뭐 나오고 나서는 중장기적으로는 바닥권에 있는 주식은 올라가고, 네. 바닥권에 있는 주식은 올라가고 고가권에 있는 주식은 기술적 반등 나오고 매도 타이밍이 주어진다. 자, 그러면 이제 로버티즈 같은 경우에는 좀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상증자가 이제 어떻게 되냐. 유상증자를 이제 하고 나서 실권주가 발생되잖아요. 네. 실권주는 거의 대부분 일반 공모를 하든가 일반 공모에서도 그 실권주가 처리가 안 되면 주간 증권사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유상증자는 네, 성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납입일 전후로 해서 주가가 반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유상증자 나왔다. 어떤 주식이 뭐 유상증자가 나왔다라고 하면 뭘 체크한다? 유증 납입일 전후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상증자 납입일을 꼭 생각하시고 그 기업이 증자를 해도 상당히 안정적이다 라고 했을 적에는 그때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로버티즈입니다. 로버티즈가 유상증자 결정이 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설명드릴게요. 자, 로보티즈는 이날 유상증자 발표를 했죠. 네, 개파락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회복해주죠. 네. 1,00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했는데 아침에 그냥 개파락하고 그냥 올라가 줍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게 뭐 유상증자가 이날 나왔으면 이날 거의 하한가까지 밀렸어야 돼요. 네. 근데 다음날 회복해줬잖아요. 근데 이제 금요일날 미국 시장 밀렸기 때문에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뭐 76,000원 라인대만 뭐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전고점 부분까지 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보유 의견 드리고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할 때 한 3분의 1 줄이시고 12만 원에서 또 3분의 1 줄이시고 그 다음에 108,000원을 만약에 이제 하회하면 전량 매도하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 유상증자에 대해서 로보티즈 유상증자 1,000억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